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5월 6일 정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느기적거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LB는 지난 수요일 대비 1.53% 상승한 29,95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좀 냉정하게 솔직히 아필리아 소식 우리가 약 1년 반 넘게 기다려온 소식이었는데 드디어 독일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LB그룹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있는 항암제인데 1.5%대 상승은 내심 아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바랬던 것처럼 뭐 상한가는 아니어도 약 한 6% 정도 31,200원 언저리에서만 마감을 했었어도 좀 더 나은, 물론 지금도 자리를 만들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요. 여기 31,200~300원 정도에서만 마무리됐어도 요거보단 좀 더 나은 수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튼 그건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설레었던 아필리아 소식 요거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가 유럽 판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독일 판매에 이어서요. 그 다음 영국, 스위스도 판매할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필리아에 이어서 리보세라닙도 NDA 제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LB는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가 독일 의약품 유통 전문 웹사이트 겔베리스테에 등재됨과 함께 등재되었고요.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LB가 글로벌 시장에서 첫 항암제 매출을 올린 겁니다. 물론 리보는 아니고요. 리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이미 일단 판매는 되고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글로벌에서는 첫 판매가 맞습니다. 아필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엘레바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B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이로써 신약 신청 및 판매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사실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필리아가 나는데 잘 보니까 LB는 리보 있죠, 아필리아 있죠, 그 다음에 이민요맥의 ITI 1000 여기 유나이트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리스모의 카티 치료제도 있죠. 그 중에서 처음으로 아필리아가 드디어 출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요거 말고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리보 같은 경우는 올해 선양난성암 1차로 이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좀 있으면 NDA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달에 아스코가 기다려주는 거고요. 가남 1차 3상도 캄렐리주맙이랑 병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임상이 끝나고 NDA 제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LB의 파이프라인 1세대 아필리아, 2세대 리보, 3세대 여기 유나이트, 4세대 카티, 세포 치료제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오늘 아필리아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플러스 리보 같은 경우도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필리아 판매 개시는 LB그룹이 구축한 바이오 생태계를 통해서 LB, 엘레바, 그 다음에 비베스토, 이게 이제 오아스미아가 되겠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비베스토가 된 거고요. 인셉투아, 그러니까 원래 아필리아 개발사는 비베스토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엘레바한테 팔았죠. 근데 엘레바는 다시 인셉투아한테 팔았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관계사들이 협력해 이룬 쾌거로 당사가 글로벌 항암 신약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첫 신호탄, 요게 오늘 의의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LB에서 처음으로 항암 관련해서 처음으로 올린 신호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한데요. 최근 인플레이션과 불안한 국제 정세로 LB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다양한 암종에 대한 신약 신청과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물론 이것도 이제 미래형이긴 합니다. 그런 가정이기도 하고요. 본격화되면 기업 가치도 크게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지껏 글쎄 미세한 차이긴 한데, 여지껏 이렇게 뭐 회사 관계자는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투적인 그런 말투였다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레벨이 올라갔어요. 본격화된다면 기업 가치도 크게 재평가될 것, 보통 뭐 본격화되면 뭐 제 가치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뭐 이렇게 수식어고 크게 재평가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층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적극적인 회사의 자세가 돋보이는 그런 문구이지 않았나 싶어요. 여튼 아필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뭐 여기 쭉쭉 나오는데, 리보도
곧 나오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ITI 1000도 곧 나오길 바라겠고요. 물론 이제 카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필요는 합니다만, 이렇게 다 나온다면 분명히 이제 고통으로, 질병으로, 특히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 같고요. 세상도 좀 밝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B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높은 곳에, 좀 더 공기가 좋은 곳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온 걸 다시 되팔았다는, 중간 마진 먹는다는 요런 한계, 그리고 사실 요 주요 시장이 빠졌어요. 미국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 주총 때도 이제 진 회장이 얘기를 해줬는데,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느라 다시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미국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오늘 주가는 약간 우리 기대치만큼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항암제에 대해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회사도 뭐 본격화 된다면 기업 가치도 크게 재평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곧장에서 반려견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글쎄, 뭐 리보세라닙은 개나 먹는 약이다라고 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니까 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긴 하신데, 글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왜 이렇게 반려견으로 나서려고 하는지 한번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학습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그나마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아직 치료제별 선두주자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겠죠. 최근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는 최근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무주공산이네. 여기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없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선두주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 파마 그리고 A생이 반려견 난치병 의약품 개발 행보에 어깨 이목이 쏠린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2021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4천억 가량 됐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2027년도에는 약 17조 5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수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G&D 파마 그리고 A생은 암과 같은 반려견의 난치병 치료제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 주목을 했냐면 여기 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일단 커지고 있고, 그리고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려동물 난치병 치료제는 국내에서 일단 승인 건수가 거의 없고, 게다가 인체용 의약품에 비해 개발이 쉽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 개발이 용이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개척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반려동물 난치병 치료제에 들어든 건데요. 에이센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의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IND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인데, 임상 결과가 1년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허가 신청에 돌입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년 중에 임상을 마치고 국내 공급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려견은 사람보다 발병률이 더 높고, 또 8세 이상의 좀 노령의 개들 가운데 사망 원인이 약 절반이 암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동물용 항암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전무하고 해외에서도 5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센 같은 경우는 임상을 통해서 리보세라닙이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일단 유효함을 입증을 한 뒤, 그 다음 유럽, 일본 판매를 위한 해외 임상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글로벌로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에이생은 잘 알겠지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리보세라닙의 국내 그리고 유럽, 일본의 일부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리고 더 좀 와닿는 거는 그냥 항암제가 아니라 범용 항암제로 적응증을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이래요. 에이생은 범용,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방의 감초처럼 반려견한테도 이런 항암제로 쓰일 목표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동물 약품 시장 규모가 꽤 커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만세포종,
또는 림프종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받았을 뿐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승인을 받았고 유선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례는 아직 전 세계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은 약 1년 정도의 임상시험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IND를 했기 때문에 내년 중에 임상을 마치고 국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람보다는 확실히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고형암, 혈액암으로 리보의 적응증을 넓히고자 한다며 리보세라닙의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와 협력해서 현지 임상 개시 및 글로벌 진출, 그러니까 국내로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로 나갈 거고 법령으로 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보시면요. 업계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은 인체용 의약품에 비해, 그러니까 사람에 비해 임상시험 및 IND 승인 절차가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개발 진입 장벽이 낮은데 시판되는 의약품 수는 적어서 시장 선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시장 선점에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반려 동물용 의약품 개발에 나서는 이유다라고 기사에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 거고, 좀 있으면 이제 엘생도 BW를 발행을 해야 되고, 엘생 같은 경우도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BW 약 1,000억, 이것도 흥행에 성공을 해야 할 텐데, 요거랑 또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리보가 6월 달에 아스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따라서 청약 그리고 초과 청약 그리고 흥행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000억 자금 조달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잔액 인수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잔액 인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1,000억은 이미 확보는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막 공격적으로 이미 1,000억은 거의 확보를 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는 보이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BW 흥행에 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필이면 또 기간이 6월 그 이제 아스코 이제 끝나고 곧장 또 막 청약 기간이고 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의 마음만큼은 오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좀 속 시원하게 오르지 않아서 좀 답답한데요. 뭐 좋게 말하면 계속해서 다중 바닥을 만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살짝 이 박스권, 바닥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사상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여기 글로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대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서 우리가 꿈속에서 그렸던 그런 LB를 이제 만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어버이날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